자, 집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보시면은 어디야? 여기 피시면 돼요. 컨텐츠. 컨텐츠 피시면 됩니다. 총 12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대단원이 집합과 명제라고 해서 집합, 명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요 3개 단원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게 수학을 배우는 건지 국어를 배우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지겨워요. 아주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실 텐데 정신줄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재미가 없어. 정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막 수학을 하던 그 막 풀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을 푸는 느낌이 아니라 국어를 푼다. 아까 예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진이도. 이게 무슨 수학이에요? 이게 국어지. 막 이렇게 투덜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1, 2, 3단원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일단 노력은 할 거고요. 요것만 일단 지나고 나면 그래도 또 한결 좀 수월하게 우리가 또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던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뒤에서 이제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집합하겠습니다. 집합입니다. 네가 안 도와주네. 도와줘. 안 도와줘. 잠깐만요. 오. 건전지가 없네. 집합입니다. 집합이라는 게 뭐냐? 모아놓은 거. 모임이에요, 모임. 그럼 이제 어떤 모임이냐? 뭐 모임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쵸? 뭐 반상회도 있는 거고, 동창회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C반, 한오름학원에 이제 C반도 있는 거고, 한오름학원에 이제 D반도 있는 거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아무 모임이나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 하에서 모인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이제 13페이지에 맨 위에 집합이라는 게 뭐냐?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에서 이제 명확에다가 동글뱅이나 하나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반 손 들어보세요. C반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드세요, 확실히. C반 손 드세요. 그쵸? D반 손 드세요. 이거 정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쁜 사람 손 드세요. 자, 이쁜 사람 손 드세요. 빨리 손 들어. 자, 못생긴 사람 손 드세요. 또 못생겼다고 또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들 것들을 이제 집합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집합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대문자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요. 그러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쵸? C반 다시 손 들어주세요. 승주, 그 다음 혜림이, 그 다음 영진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요것들을 집합 C의 원소다라고 불러줍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 원소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A라는 집합은 소문자 A, B, C, D를 이제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C반은 지금 여기에서 C반은 승주랑 혜림이랑 영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진이는 집합 C, C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수학 기호로 또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삼지창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거는 뭐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삼지창이다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영진이는 C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은별이는 C반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는 다음과 같이 짝대기 그어주시면은 은별이는 집합 C의 원소가 아니다,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용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되겠죠? 쌤 저거 순서 바꿔 쓰면 되나요? 그럼요. C를 여기다 쓰시고 영진이 여기다 쓰시고 방향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되겠죠? 그러면 집합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의 방법을 볼 거예요. 집합의 표현의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방법은. 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입니다. 말 그대로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었던 거 영진이, 혜림이, 승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원소들을 나열하는 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고요. 조건 제시법은 집합 C라는 게 어떤 조건 하에서 원소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성질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X바, X는 C반 학생.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게 될 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거예요. A는 X바, X는 뭐 6의 약수. 뭐 이런 식으로 그 집합 A의 원소의 공통적 성질을 다음과 같이 써줌으로써 원소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다. 요게 바예요, 바. 아시죠? 우리 Z바 했을 때 그 바랑 같은 바입니다. 되겠어요? 바가 막대기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면은 재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바라고 읽을 거야, 알았지? 바라고 읽을 거야.
보란 얘기야. 되겠어요? 보란 얘기야. 뭘 보란 얘기냐? x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보란 얘기야. 되겠어요? x가 뭔지 한번 봅시다. x는 6의 약수래. 자, 6의 약수가 뭐 있어요? 1, 2, 3, 6, 2 있죠. 그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원소를 그냥 나열하면 돼. 그러니까 1, 2, 3, 6.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뭐 이렇게 A 해놓고 1, 2, 3, 6 아니면 C반에는 영진이, 혜림이, 그 다음 승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동그라미는 할 필요는 없어요. 별을 하셔도 되고요. 하트를 하셔도 되고요. 네모 박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네모 또는 원을 쓰게 될 거예요. 하트 쓰면 좋죠. 학교쌤한테 서술형에 하트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별은 좀 그렇고요. 별은 왜냐면은 이렇게 잘리는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별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하트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하시면 학교쌤이 이제 첫째 마시면서 웃으면서 틀린 거 좀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아무튼 보통은 원이나 네모를 이용해서 묶음을 뜻하는 거예요. 묶음을 뜻하는 거고 그 묶음 안에 이제 원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보통 니들이 1 쓰고 2 쓰고 3 쓰고 6 쓰다 보면 뭘 찍게 되냐면 콤마를 찍게 되죠. 콤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1, 2, 3, 6 이렇게 보통 콤마 찍는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다가 콤마 찍으시면은 서술형에서 학교선생님이 콤마 찍었다고 틀렸다 그랬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은 다음과 같이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소나열법은 뭐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게 뭐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그 새로운 개념에서 뭐 여러 가지 공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우시게 될 거란 말이야.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성질, 공식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그것들에 대한 증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증명을 막 연산, 더하기, 빼기, 막 더하기는 없구나. 막 교집합, 합집합, 뭐 분배 법칙, 교환 법칙, 막 이런 것들, 모르가네 법칙, 막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증명을 해내려 가셔야 되는데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그지 같아요. 정말 그지 같아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니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쌤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쌤 이거 그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합을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쌤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루하고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 10분, 15분 지났는데 저렇게 시작했어요. 좀 정신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자주 쓰시게 될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이나 다른 내용들은 그냥 집합 단원에서 끝나. 집합에서 끝나. 그 다음 단원들로 끌고 갈 게 없어. 근데 요 조건제시법은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맨 마지막에 막 지수 로그 단원에서 아니 뭐 수열 단원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럼 얘 끌고 와가지고 그냥 표현을 달리하는 것 뿐인 거죠. 뭐 이번 시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무게중심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을 막 꽈가지고
그쵸?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단지 표현을 달리했을 뿐인 건데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용도로 가지고 와서 써먹는 게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냥 끊어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끊어 읽기를. 니들 방학 끝나고 이제 계약해서 애들하고 이제 만날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도 다른 친구들, 학원 다니는 친구들 집합 2학기 내용 이제 진도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아이들한테 그냥 물어봐봐. 얘를 어떻게 배우는지. A는 X바 X는 6의 약수.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니들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버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건제시법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집합을 의미하는 대문자 하나 쓰고 그 다음 중괄호 친 다음에 X바 X는 일단 그냥 집어넣는 거고 왜? 그냥 일단 조건제시법은 저기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조건제시법에는 X바 X가 적혀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중요한 건 얘다. 그래서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요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센 시스템에 있는 문제들은 손을 못 대죠.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손을 못 대요. 지금 예를 해주는 거는 쉬운 문제들에서는 얘를 써먹을 일이 없어요. 쉬운 문제에서는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서는 조건제시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거 집합, 나 오늘 집합 배웠어 한 놈한테 가서 얘 왜 쓰는지 물어보세요. 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배운 거고, 조건제시법은 그냥 조건제시법 할 때 그냥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못 배운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자, 볼게요. 아까 했었던 건데, 자, A라는 집합은, 따라하세요.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돼. X바 X가 하나의 수식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기에 X가 오는 게 아니라 X, Y도 오고요. 식도 옵니다. 2X 플러스 3 이런 것도 오고요. X 플러스 Y도 오고요. 별의별 게 다 옵니다. 이 자리에.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원소 자리야. 여기에 무조건 X가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게 보통 X긴 하는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것도 온다고. 근데 그게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원소 자리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끊는 거야. 보라고. 되겠어요?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끊으시는 게 아니야. 아까는 이렇게 끊는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끊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쭉 가시는 거야. X는 6의 약수.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다. 보자. X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X는 6의 약수. 그러니까 X가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 2, 3, 6이죠. 근데 X가 뭐래요? 원소래. 그러니까 1, 2, 3, 6이 원소다가 되는 거야. 어떤 집합에? A라는 집합에 원소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으로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되나요? 이 책 맨 앞에
요 페이지는 이 책의 함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적힐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기 뒤에 거 풀다가 갑자기 조건제시법이 나왔어. 그럼 여기 펴서 확인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요 페이지에 적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쓰세요. 요거 쓰세요, 요거. 그리고 A는 X 끊으시고 바에서 끊으시고 밑줄 쭉 치세요. 이 자리가 원소. 그리고 얘가 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가르쳐도 결국 니들 그냥 X바 X를 하나의 문장처럼 인식하시게 될 건데 나한테 욕 진짜 많이 먹어요. 되겠죠?